여러분이 좀 궁금해 할 것 같은 얘기를 먼저 해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저는, 구글이라는 회사,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구글이라는 회사에 처음 입사 원서를 냈던 게 이제 이 구글이라는 회사였어요. 여러분이 인턴 지원하듯이, 국내 기업에 인턴 지원하듯이 저는 가장 먼저 지원했던 회사가 구글의 마케팅 인턴이었고요. 그래서 하프 시절에 제일 처음으로 취업 원서를 냈던 곳이 구글이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일단은 저는 뭐 외국계 그때도 지금보다도 훨씬 전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외국계에 대한 채용의 어떤 정보가 없었고요. 그다음 레주메나 어떤 커버레터를 쓰는 데 있어서 샘플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뒤져야 됐겠죠. 책을 이제 막 보고 어떻게 쓰는지 알아보고 그다음에 뭐 검색 서치하면 어느 정도에서 샘플 같은 것들이 나와요. 구글에 샘플링을 검색을 하시면 샘플 같은 게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계속 지원하기 직전까지 끊임없이 수정을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문도 그렇고 영문도 그렇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심해서 지원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했고 너무나 생각지도 않게 서류가 덜컥 합격이 됐어요. 구글은 사실 마케팅 인턴의 경우는 먼저 이제 서류 절차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과제를 줘요. 과제를 주는데 그 과제가 제가 받았던 메일이고요. 과제가 어느 정도 버짓을 주고 그다음에 일정 기간을 주고 그 안에 영문으로 제안서를 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케팅 제안서를 제출을 해라라는 메일을 받았고 그래서 저는 첫 영문 제안서를 써서 구글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크게 말해도 돼요. 네, 면접이 있었어요. 정말 처음 갔던 면접이라 어쨌든 여러분도 첫 면접이 있을 거고 혹은 있었을 거예요. 본인의 그 과거를 한번 되짚어서 돌아보면 첫 인터뷰가 잘 됐었나요? 정말 내가 원하던 만큼 답변을 하고 나오셨나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어떤 식으로 인터뷰가 진행되는지조차도 몰랐고 물론 저도 생각은 했겠죠. 준비를 아예 안 했던 건 아니고 여러분이 준비하듯이 뭐 자기소개 정도 준비하고 그다음에 예상 답변을 뭐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죠. 당연히 이렇게 말을 해야지 이렇게 질문하면 이런 대답을 하면 되겠다라는 식의 구조를 짜고 갔습니다. 물론 그 결과는 성공기였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여러분한테 떵떵거리면서 얘기할 수 있었겠지만 난 처음에 한 번에 합격했다. 너네와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도 또한 떨어졌고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다시 추억하고 싶지 않을 만큼 너무나 망치고 나왔어요. 망쳤다는 생각이 그 자리에서 들 정도면 어느 정도 망쳤는지 감이 오시나요? 네, 그랬습니다. 일단은 답변을 하는 구조도 없었고 계속 버벅댔고 영어 질문을 계속해서 쏟아내는데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쵸? 그런 일이 저한테도 물론 있었죠. 그리고 나서 저는 그 다음에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엄청나게 연습을 한 상태로 영어 면접과 인성 면접을 어떤 질문이 나와도 완벽하게 대답할 수 있을 만큼 준비를 하고 다른 외국계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입사를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 옆에서 같이 면접 봤던 학생들이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한 명도 없었고요. 저 혼자 이제 막 졸업해서 한 번도 원서 써보지도 못하고 인턴도 안 해보고 어떤 뭐 서포터즈 활동도 안 해본 상태로 지원을 해서 서류 합격만 한 것도 사실 굉장히 기적적이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때. 그래서 그 다음에는 다른 외국계 회사에 마케팅 포지션으로 이제 타파웨어라는 외국계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다가 지원을 해서 네, 합격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저의 어떤 면접에 대한 노하우나 그 후로도 사실 수백 번의 면접을 봤고요. 이직도 했었고 그다음에 신입으로도 들어갔었고 컨설팅 회사에도 입사해봤고 그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면접 스킬들을 길러서 지금의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정도로 됐습니다. 일단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여러분도 당연히 준비 없이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내가 면접에 가서도 떨지 않고 나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기 위해서 네, 이렇게 시작을 띄웠습니다. 일단 오늘은 외국계 취업이 어떤 게 다른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영문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인성 면접이나 영어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들 좀 웃을까요? 너무 나를 다 이러고 보고 있어서. 네. 자, 외국계 취업은 어떤 것들이 다를까? 일단 대기업과 굉장히 많이 다르겠죠. 나 외국계 지원해 본 적 있다. 손 들어 보실까요? 해본 적 있다. 본 적? 네, 알겠습니다. 네, 대부분은 외국계 채용이 국내 기업과 어떻게 다른지조차도 모르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서 전체적으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국내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은 준비 과정부터가 다르겠죠. 보면 일단 여러분은 국내 대기업을 지원하려면 공고가 먼저 떠야 여러분이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외국계는 먼저 여러분이 지원 직무를 찾고요. 설정을 한 다음에 지원서를 먼저 작성되어 있는 상태로 공고를 기다리는 구조로 이루어져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지원 직무를 찾지 않았다면 서류를 준비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죠.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국내 기업과 외국계 기업에. 그래서 여러분이 공고를 직무에 맞는 공고를 찾으려면 어쨌든 간 여러분이 어떤 쪽으로 갈지 정도는 머릿속에 있어야 공고를 찾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다른 하나는 보면은 여기는 어쨌든 서버라는 게 있고 구조화된 홈페이지라는 것이 있고 거기다 여러분이 지원만 하면 되지만 외국계는 보통 이메일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원 직무를 먼저 찾고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서 내가 나한테 맞는 공고들이 뜰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공고를 찾고 그 다음에 이메일이나 이런 시스템이 따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거는 아까 말했듯이 지원 직무를 먼저 찾아서 내가 어떤 쪽으로 갈지를 생각해 본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맞춰서 레주메랑 커버레터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일단 레주메는 뭐고 CV라고 써 있는 경우도 있어요, 공고에. CV를 작성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것들이 다른지 볼게요. 레주메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력서를 영문으로 쓴 거를 레주메라고 해요. 그럼 CV는 뭘까? 마찬가지로 영문 이력서를 말합니다. 이게 다른 이유는 미국에서는 레주메로 하고 영국에서는 CV라고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보통 외국계 기업에서 CV라고도 하고 레주메라고도 하고 이거 다 뭐다? 영문 이력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영문 자기소개서라고 하죠. 보통 영문 자기소개서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커버레터 형식. 커버레터 말 그대로 인사 담당자한테 보내는 편지글이에요. 편지글. 이와 반면에서 셀프 인트로덕션 에세이. 이게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자기소개서가 되겠습니다. 일단 커버레터를 쓰지 않고 셀프 인트로덕션 에세이를 쓰라고 제가 이따가도 얘기를 해드릴 텐데 그 이유는 커버레터는 예전에 우편으로 이력서를 보내던 시절에 그냥 이력서만 달랑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커버레터를 같이 동봉해서 인사 담당자한테 편지를 쓰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이력서를 보내드립니다. 뭐 저의 이력은 이러이러합니다.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쓰고 같이 동봉해서 보내는 형식의 글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까도 말했듯이 여러분이 뭘로 지원해요? 이메일로 지원을 해요. 이메일로 지원하면서 이메일 안에 그런 내용을 쓰죠. 네, 저는 어떻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이메일에 이미 썼는데 그 안에 파일을 눌러서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어요? 편지가 있어요.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써야 될 거는 편지글의 형식이 아닌 자기소개서 형식의 글을 쓰셔야 된다는 거. 계속해서 볼게요. 일단 외국계랑 국내 기업은 진행 절차도 많이 다르겠죠.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서류 전형을 하고 나서 여러분이 뭘 봐요? 인적성을 봐요. 인적성 보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면접들을 보고 난 뒤에 최종으로 이제 임원 면접 혹은 뭐 체력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걸 다 마치고 나면 입사를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걸리는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보통? 네, 6개월 정도 되죠. 그래서 보통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채용이 진행이 되죠.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서류를 하고 나서 면접을 한 번 봐요. 한 번 해서 뭐 임원 면접까지 보는 경우 2번, 실무진 면접과 임원 면접이 나눠진 경우가 있고요. 이걸 한 번에 보는 경우가 있고요. 하루에 몰아서 보는데 뭐 한 타임씩 들어가서 따로따로 본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 봐야 많아봐야 한 2-3번까지 몇 개의 기업을 제외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글이나 이런 데는 8번도 면접을 보고요. 실제 미국에 가서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생각해보면 인성 면접 정도 보면 그 다음에 입사가 돼요. 이렇게 해서 걸리는 기간을 한번 따져보면 일단 서류 전형해서 서류 접수 후에 나한테 서류 합격의 통보가 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최대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이고 그 다음에 인성면접이 잡히는 기간이 있어요. 인성면접 이때까지 오세요라고 잡히는 기간은 합격 발표 후에 2-3일. 그래서 오늘 오라는 경우도 있고요. 내일 오라는 경우도 있고요. 뭐 보통 뭐 좀 늦어진다. 그러면 한 모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면접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지원을 계속한다. 어떻게 된다? 면접이 계속 떨어진다. 그래서 지원을 하기 전에 미리 다 면접 준비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지원을 하셔야 성공 합격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외국계랑 이제 국내 기업이 이렇게 크게 다른 거는 이제 기간도 길고 준비해야 될 것도 다르고 그렇죠? 지원 방식도 아까 말했듯이 뭐 이메일로 지원한다고 보통 얘기를 했는데 그건 수시 채용의 경우 이메일로 많이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헤드헌터를 통해서 지원한다는 얘기는 헤드헌터한테 이메일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헤드헌터가 이제 공고를 올리죠. 수시 채용 공고들을 계속 올려요. 그러면 그 공고를 보고 밑에 나와 있는 헤드헌터의 이메일 주소를 보고 내 서류를 보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헤드헌터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헤드헌터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일까? 자, 네. 외국계에 다 관심이 있는데 헤드헌터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 그지? 네, 헤드헌터는 기업의 어떤 인사 인력을 보면 알겠죠. 고급 인력을 필요로 하는 업체에 원하는 인력의 선정에서부터 평가, 알선까지 조사 과정을 거쳐 적정 인력을 소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헤드헌팅 업체가 있고 실제로 채용을 하는 기업이 있으면 이 기업에서 포지션이 열릴 때 헤드헌팅한테 컨택을 해요. 그래서 이러이런 사람이 필요하니까 좀 찾아서 뽑아주세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이제 공고를 올리죠. 공고를 올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죠. 그리고 보고 나서 지원을 해요. 그러면 모두를 다 컨택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필터링을 해서 괜찮은 사람들을 컨택해서 그런 서류들을 다 묶어서 기업에다 보냅니다. 그럼 기업에서 또 한 번 필터링을 다 하겠죠. 내부에서 인사부에서 한 번 돌고요. 내가 실제로 일할 팀의 실무진에서 한 번 돌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돌고 나면 면접을 보겠다, 안 보겠다의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를 다시 헤드헌팅사에게 이제 컨택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한테 다시 그 결과가 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헤드헌팅은 어쨌든 기업과 나 사이에서 인력을 소개해주고 혹은 공고를 알려주고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뭐 헤드헌터한테 돈을 내야 된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 계약은 회사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비용을 지불하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고요. 잡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죠. 잡사이트 알고 있는 거. 뭐 피플앤잡, 사람인 이런 거 있죠. 사람인에는 보통 공채 공고가 많이 올라오고요. 피플앤잡이라고 하는 사이트에는 다 수시 공고들이 올라와요. 공채 공고는 거의 안 올라옵니다. 수시 공고가 올라온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시도 때도 없이 잡사이트를 붙들고 있어야 되는 얘기예요. 언제? 여러분들이 서류 준비랑 면접 준비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을 때. 학교 경력개발센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경력개발센터에 보면 공고들이 뜨죠. 회사 공고들이 뜨는데 그게 뭐 모든 학교에 다 그렇게 공고가 가는 건 아니고요. 때로는 이 학교에만 공고를 올려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외국계 회사에서. 그러면 그 학교 선정된 학교에만 공고를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지원자가 많이 적다는 얘기죠. 그만큼 여러분이 경쟁률이 낮으니까 합격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학교 경력개발센터에 자주 들어가 보시면 우리 학교만 채용하는 공고들이 있고 추천 채용이라고 해서 우리 학교를 통해서 추천이 되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경쟁률이 훨씬 낮기 때문에 자주 이용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